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9월 9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하고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은 우리 시장,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이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하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그리고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강의 요즘 이제 이 주식을 새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뭐 강의 영상들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이 여러 번 한 번 본다고 사실 되는 부분은 아닐 텐데 여러 번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다 보면 조금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심리적인, 제가 이제 인문과학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썼잖아요. 이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인문이라는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업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 영역과 또 하나의 영역으로 보면 기술적인 지표,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인문과학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의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기술적 부분에서의 어떤 공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어느 한쪽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일단 조정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일부 조금 나왔는데,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조금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고, 15,000포인트 여기까지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기는. 오늘 밤이죠.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됐다가 장 초반에 이게 이제 유럽 시장의 반응과 미국 시장의 반응이 일단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고용 보고서가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22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할 정도는 아닌데, 지난주 말에 고용 보고서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나오게 될 이벤트들의 중요도가 더 올라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저점 1차적으로 보면 가 저점은 찍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일단 여유롭게 보면 15,0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겠고요. 여기 부근에서 일단은 기간 조정을 조금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조금 해주는 게 향후 예를 들면 FOMC 이후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나면 FOMC 이후에는 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밀리면,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밀리게 되면 낙폭이 제법, 이 조정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며칠 정도 쉬어가는 게 오히려 나중 FOMC 이후에 훨씬 더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오늘 저녁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고, 요 구간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한다면 요런 정도 라인, 지금 오늘 종가에서 저가, 고가 요 부근에서 당분간 기간 조정을 조금 만들어주는 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15,000포인트까지 가격 조정하면서 기간 조정 일부 조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그림, 요런 정도 그림 일단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 몇몇 개의 지표들이 좀 있었는데요.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 옐런 의장의 지금 의장이 아니죠. 입에 자꾸 옐런 의장이 입에 붙어서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일단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한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노이즈는 중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10월에서 11월 사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도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 일단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발표하기로는 10월 중에 자금 다 떨어질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 유예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상향 조정을 해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빨리 좀 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잘못하면 셧다운 나올 수 있다. 디폴트 상황까지도 최악의 경우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해주라. 의회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현재 민주당 상원 쪽에서의 계획은 10월 1일 날 일단 이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조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 날.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남아있는 얘기긴 한데 이게 중간중간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공화당의 입장은 어떻냐? 공화당의 입장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반대를 하고 있느냐? 셧다운 우려를 감안하고도 왜 반대를 하고 있느냐? 기존에 지금 1.2조의 인프라 법안 요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니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3.5조의 사회 지출 법안 이건 우리가 동의 못할 것 같아.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부채한도 협상도 우리는 해줄 수 없어. 왜? 이거 통과가 되면 부채한도 협상을 예를 들어서 뭐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상향을 해주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것까지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돈이 막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세금으로 그 부분을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통과 안 되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통과는 되겠지만 노이즈가 중간중간에 몇 차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뉴욕 연은회 존 윌리엄스 이 총재가 했던 이제 이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궤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단 뉴욕 연은 총재니까 항상 투표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항상 갖고 있는데 연내 테이퍼링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올라왔다. 다만 고용 데이터가 지금 진전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은 조금 부족하다. 요게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다. 향후 데이터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누적 데이터를 보자. 한 달 한 달로 보지 말고 누적 데이터로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지금 조금 큰 것 같은데 요 부분에 영향도 향후에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되겠다. 요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지금 나온 상태. 아마 9월 FOMC에서 계획 발표를 혹시 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연내될 가능성은 일단 좀 높아 보이고요. 연내되는 게 좋습니다. 다 내년으로 밀리는 것보다 또는 올해 10월, 11월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한 12월 정도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상황들 보면 대략적으로 1월도 뭐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빠른 감이 있고 한 12월 정도에 발표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점점 그런 쪽으로 인식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인식에 너무 괴리돼서 얘기가 실제 법안이 이 정책이 시행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딜레이가 되면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될 것이고 너무 빨라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같이 맞춰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구간이다. 제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파월을 믿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흐름과 다르게 파월을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파월도 조금 바뀌기도 했지만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미국 SEC 의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시사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뭐 테이퍼링 우려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차익 실현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너무 과도하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 증시가 조금 밀릴 때도 오르고 오를 땐 당연히 오르고 뭐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내일도 조금 더 밀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날이고요. 특히 이제 3시 이후로 넘어가면 그 변동성이 이제 또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는데 수급 급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조금 피곤하더라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날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약세 출발했던 우리 시장이 코스닥은 지금 어제 과도하게 아마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지금 오늘 반발 매수세가 조금 나오는 걸로 보여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오늘 웹도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니까 이 선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밀림이 제법 조금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140포인트입니다. 장중 이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장중 이탈이 한 차례 나온 상태고 현재도 지금 이 자리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오늘 위아래 뭐 롤러코스터를 좀 태우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3,14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고 가능하다면 오늘 양봉 마감 도지 괜찮습니다. 도지 괜찮고 양봉 마감 정도까지 만들어주고 마감을 하면 일단은 내일 ECB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 오늘 저녁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가능성은 조금 생기게 된다. 지금 최근에 3일 연속, 이틀 연속 현재 오늘까지 3일째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하락 마감하더라도 양봉으로 돌려주고 마감하거나 도지 정도의 마감이 되면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진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금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현물 매도가 지금 있는 편이고 선물은 매수가 있는데 사실 그 지금 양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관들도 지금 현재 뭐 차익 물량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 말고는 양이 지금 얼마 안 돼요.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변동성은 아직도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전반적으로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조금 뭐 우호적인 우리가 이렇게 괜찮아 나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은 우호적인 쪽에 가까운 그런 쪽의 수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지 양봉 3,140포인트 지지를 하면서 도지 또는 양봉 정도를 만들어주면 일단 반등 캔들 정도는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나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영상 컨텐츠 섹터들 조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 이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애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손바뀜이 조금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2차 전지 섹터들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수 상태가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기아,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정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매수. 그러니까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는 어느 정도 일단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지고 조금씩 지금 공장 부지 결정과 관련된 부분, 요번 추석 때 미국 출장과 관련된 부분,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요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요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카카오, 네이버는 잠시 후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PNT, 2차 전지 이게 얘도 이제 순환매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시젠, LNF, 펄어비스, 휴젤, 아프리카 TV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맨 매도가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X세미콘, 위메이드, 테스나, 삼강 MNT 정도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카카오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13만 3천 원 전후입니다. 일단 장중 이탈이 한번 나온 상태고 오늘 요 자리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만에 하나 이 자리 오늘 회복을 못하고 마감이 돼서 이탈이 되게 되면 얘가 지금 조금 애매한 거는 11만 한 6천 원대 정도까지 6천 원, 7천 원 요 정도까지 지금 또 열려 있습니다. 이 지금 폭이 상당히 크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까지 안 오고 이렇게 마감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마감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자체 1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중에 이렇게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종가 부근에서는 위로 올려서 최소한 13만 원대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좋겠다. 13만 3천 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 위에서 마감을 해주기를 일단은 13만 3천 원입니다. 13만 3천 원대 위에서 마감을 해주기를 일단 기대를 해주고 있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양봉 도지 이런 정도의 마감 정도라도 나와준다면 일단 한 번의 브레이크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책 회의들도 있다고 하니까.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40만 원짜리였잖아요. 이 40만 원짜리 지금 살짝 장중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 지금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일단 브레이크 한 번은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여기서 옆으로 길 가능성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3만 3천 원짜리에서 옆으로 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도지나 양봉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캔들이면 일단 이 하방에 대한 관성에 대한 브레이크는 한번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했을 경우 내일부터 시작해서는 이 자리 지지 테스트가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40만 원짜리에 지지 테스트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40만 7,700원 정도 되는데 요 자리 지지 테스트가 당분간 진행이 되면서 옆으로 좀 기는 그림 나올 것이고요. 요렇게 횡보를 좀 해주면서 이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후부터 조금씩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20주선 깰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한번 깼는데 종가상으로는 조금이라도 붙여놓고 마감을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크게 지금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이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옵션 만기일인 것도 있지만 얘들은 자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든 네이버든 오늘은 지지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고 양봉 마감을 좀 기대해 본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